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지아민 22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국가유공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훈련소를 들어가셔서 부상을 당하고 훈련소에서 적시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자대로 배치된 이후에 그 부상이 악화돼서 많은 고통 속에서 복무를 하시다가 때로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이나 전시근력으로 전환이 되던가 아니면 또 신체급수가 5급 판정이 돼서 의무조사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던가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 사례는 만기 전역을 하시고 나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2010년도에 최초 신청을 하시고 중간중간 몇 번 신청을 하시고 또 이의 신청도 하시고 행정심판도 했는데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질 않으셔서 작년 말에 2022년도 말에 의뢰를 하시고 올 초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다시 준비해서 신청한 결과 13년 만에 요건에 해당되는 결정을 이제 최근에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충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국가유공자 요건, 보험보상 대상자 요건, 그리고 요건 인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유공자 보험보상 대상자 관련돼서는 관련 법령을 보시면 어떤 상황에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본 화면을 보시면 국가유공자 보험보상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신 분들,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시고, 국가의 보상 대상이신 분들은 보험보상 대상자 요건으로 해당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국가유공자는 내용을 보시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부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순직을 하시거나 하셨을 때 이렇게 결정이 되시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경계근무, 수색 정찰, 첩보활동, 범인 체포, 화재 진압, 인명구조 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자에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험보상 대상자는 국가의 수호 등 국가유공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 또는 사망하신 분들께 보험보상 대상자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때 국가유공자로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보험보상 대상자로 별도 신청해야 되는지 유선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들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국가유공자 등 신청서로 전부 가름이 되니 그 요건 인정에 대한 부분은 신청서로 제출을 하면 국가보험부에서 심사를 하셔서 국가유공자, 보험보상 대상자 또는 요건 비해당 이렇게 결정을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신청하실 이유가 전혀 없겠습니다. 그러면 나홀로 신청을 하시거나 저희 이지아민 21에서 신청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 인정을 위한 노력과 핵심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일단 보험부는 신청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한 자료 등을 참작,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건 비해당 되신 분들 중에 뭐 발병경위서도 내시고 인후보증서도 내시고 그 다음에 소속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상병 인증서, 공상처분서 뭐 용어가 많이 있죠. 이런 부분을 냈는데도 왜 나는 요건에 비해당 됐을까? 이렇게 국가보훈부에서 내가 제출한 자료 그리고 소속기관장이 확인해서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부 심의 절차에 따른 결정이니 이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료가 충분하게 준비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훈부에서 제가 등록하는, 우리가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입증 자료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거나 찾아내거나 소속기관에다가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라고 해서 계속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출한 자료 그리고 소속기관장이 통보한 자료를 합쳐서 독자적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속기관장이 통보한 자료가 내가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가 있더라도 우리는 당시의 사고, 부상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근무일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참여했던 근무, 훈련, 교육 관련된 계획 문서도 찾을 수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반드시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근무, 훈련, 교육 등 상급부대 기관에서 지시한 공문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1, 2, 3번은 아주 기본이고 나와 관련돼서 당시에 어떻게 처리 조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소속기관 그리고 그다음 상급부대, 상급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자료들을 받아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로는 당사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부대에서 문서를 보관하는 기관을 넘어섰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결정문도 제출을 하셨을 때, 자,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해당 부대에서, 해당 기관에서 문서 보관 기간이 초과돼서 자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판례는 이렇고 사례는 이렇다. 라는 내용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분께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0년도, 2012년도, 2021년도에 나홀로 신청하셨는데 전부 다 결과가 비해당된 내용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7월 2023년도 7월 말경에 이렇게 상위공경심의의 결과가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13년 만에 그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의신청도 본인께서 하셨고요. 행정심판도 본인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뭐 이유도 없었고 인용도 안 되고 기각결정으로 많이 힘드셨다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분의 이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 통지에 대한 실제 통지서가 되겠습니다. 2016년 최초 요건 비해당 이의신청 이유 없었고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 신병훈련 중에 부상이 됐는데 자대배치 후에 급격한 악화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재신청할 때 중점은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행정심판 인용 사례를 바탕으로 신청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2010년도 5월 25일 날 전역한 의경으로 2008년도 9월 달에 신병훈련을 받던 중 대원들이 넘어지면서 다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신청하시고 지속적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결정 예우서 맨 위에 보시면 재등록 신청 경위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에 진술했던 부분에
이와 같이 추가적인 내용을 보강해서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였고, 지금은 이제 신체 검사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병훈련 중에 부상 13년 만에 요건 해당이 되신 결정으로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나홀로 신청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지아미 21은 전국 주요 대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업무는 모든 행정사들이 다 공유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건 해당된 사례,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사례 등등을 전부 공부하고 취합해서 모든 상황과 케이스마다 적용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소한 질문이라도, 또 현재 수번을 신청해도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라면 어려워 마시고 각 지역 대표 사무소에 있는 행정사들께 전화하셔서 1대1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전후방 각지에서 힘들게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한민국 최초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지아미 21 이상민 행정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